지난 2016년 미국 페이스북에서 발생한 8,7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 공화당 트럼프 후보 선거운동을 맡은 영국 정치 컨설팅 업체에 정보를 넘긴 겁니다. 1년 넘게 조사를 벌인 연방거래위원회는 페이스북에 벌금 50억 달러, 약 5조 9천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도 개인정보 정책을 투자자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며 별도 과징금 1억 달러, 약 1,000억여 원을 매겼습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에 나섰습니다. 한 명에게만 줘도 피해자 전원에게 배상해야 하는 집단 소송제의 위력 때문에 페이스북은 소송인단에게 1조 원 넘는 합의금을 주고 소송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분들이 소송을 제기하고 계시긴 하지만 승소를 하더라도 그 손해배상을 소를 제기한 피해자들만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개인정보 유출 한 번에 전년 매출 10%가 넘는 7조 원 이상 타격을 입은 겁니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8월 고객 2,200여만 명 유심 정보가 유출된 SK텔레콤에 1,348억 원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상한선이 없는 미국과 달리 매출의 3%까지만 과징금을 매길 수 있고 그나마 전체 매출이 아닌 사고가 발생한 분야 매출로만 계산했습니다. 사고가 반복돼도 과징금이 늘어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2020년, 2021년에 이어 2023년까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된 쿠팡. 당초 39억 4천만 원으로 책정됐던 과징금은 최종적으로 3분의 1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국내외 7가지 보안 분야 인증을 갖췄다는 감경 사유를 반영했기 때문입니다. 경감 사유가 상당히 많다는 이유로 실질적인 어떤 징벌적인 과징금 이런 부과가 상당히 안 되고 있었거든요. 2023년 정부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기업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처벌하는 건 지나치다며 형사처벌 조항을 없앴습니다. 반면 미국은 개인정보 유출을 국가안보 문제로 보고 경제 스파이법을 적용해 유출자를 최대 징역 15년형까지 처벌할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수입니다.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 중인 쿠팡. 분노한 피해자들이 소송을 위해 모이고 있습니다. 다 같이 움직여서 그런 카페도 가입하고 하는 게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는 것 같고 가만히 있지 않는다는 그런 걸 보이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쿠팡 소송을 위해 개설된 카페만 60여 개, 가입자는 65만 명에 달합니다. 법무법인들도 앞다투어 소송인단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10여 개 법무법인을 통해 참가 의사를 밝힌 사람은 약 20만 명.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3천만 명이 넘기 때문에 인원은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미흡한 대처에 대해서는 같이 분노를 했던 입장이라 이게 어떻게 보상이나 사과가 더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소송을 하면 실제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을까?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최대 300만 원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14년 주요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2016년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때 법원이 인정한 배상액은 1인당 10만 원 선. 그런데 올해 SKT 사건에서는 분위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법원의 최종 결정은 아니지만 개인정보 분쟁 조정위가 1인당 30만 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한 겁니다. SKT가 유심칩 교체, 위약금 면제 등 1조 원 규모의 보상안을 냈는데도 배상금을 대폭 높였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미국 이후처럼 한 명만 승소해도 피해자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 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뿐만 승소해도 다른 분들도 모두 피해 구제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기업들도 물어줘야 되는 비용이 더 커지기 때문에 사전적인 해킹 방지 노력을 할 것으로. 지난 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이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하는 의원들의 질문에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한 바도 있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지은수입니다. 한국의 쿠팡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이 미국에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회사인 쿠팡의 잘못을 미국 법원이 밝혀달라는 겁니다. 승산이 있다고 보는 이유는 재판 당사자가 기업 내부 자료까지 열어볼 수 있는 미국의 디스커버리 제도 때문입니다. 5년 전 구글 이용자들은 구글 본사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밀을 지켜준다던 크롬 브라우저가 검색 내역을 몰래 수집했다는 겁니다.
수사도 조사도 없었지만 이용자들은 3년 넘게 버티던 구글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한 임원이 CEO에게 큰 피해가 날 수 있다고 경고하는 내부 이메일을 결정적 증거로 재판에서 확보한 덕분입니다. 한국과 달리 미국에선 이렇게 피해자들이 쿠팡의 책임을 직접 규명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특히 쿠팡 김범석 의장 등 핵심 경영진이 어떤 논의를 했는지 내부 증거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서버가 어디에 있든 관련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인지했는지, 보안 투자를 왜 소홀히 했는지 낱낱이 밝혀낼 것입니다. 쿠팡은 만능 보안 인증키를 퇴사자가 써도 모를 정도로 보안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유출을 노출이라고 꼼수를 부리고 신고도 늦었습니다. 내부 경고를 무시했거나 알면서도 숨기는 등 중과실이 발견되면 쿠팡은 징벌적 배상금을 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와 달리 김범석 의장도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과거 비슷한 사례에서 미국 업체들은 수천억 원에서 1조 원대 합의금을 지불했습니다. Korea's current system simply cannot impose consequences proportional to Coupang's misconduct. 현재까지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는 약 200명. 소송 대리인 측은 1000명을 모아 가급적 올해 안에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송은 쿠팡이 상장된 뉴욕 증권거래소를 관할하고 있는 이곳 뉴욕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원고 측은 추후 투자자들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투자자 소송으로도 확대될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쿠팡을 향해 엄중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던 이재명 대통령.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또 실효적인 대책에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만에 또다시 쿠팡을 언급하며 과태료 조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을 통한 것보다 어떤 과태료 조치 같은 부분에 있어서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좀 예시를 들어서 말씀을 하신. 이 대통령은 또 법제처장에게 과태료를 물리기 위해 필요한 강제 조사권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다수 국민들에게 경제적 손해를 입힌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시간이 오래 걸리는 형사처벌보단 공정거래위원회의 강제 조사를 통해 과태료를 물려 엄중한 책임을 지게 하자는 겁니다. 국회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과방위는 오는 17일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범석 의장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심각한 만큼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 의장이 직접 나와야 한다는 건데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출석할 경우 고발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지난주 국회 현안 질의에서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제가 지금 국내에서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 올해 만난 적이 없습니다. 과거에도 국회에 출석한 적이 없습니다. 2015년에는 농구를 하다 아킬레스건을 다쳤다는 이유로 국정감사에 불참했고 택배 노동자 사망사고가 줄이은 2020년에는 해외 체류를 이유로 올해 1월 쿠팡 심야노동 관련 청문회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습니다. 트럼프 취임식이 갔다 하니까 참 황당하기도 한데 국회를 이렇게 무시하고 청문회를 이렇게 대하는 태도 고발을 하세요. 그때마다 국회는 고발 조치로 경고했지만 실제 고발로 이어진 경우는 거의 없었고 고발하더라도 미국인인 김 의장에게는 별다른 실효성이 없어 김 의장이 실제 청문회에 출석할지는 미지수입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